자, 곽상도가 고발 한 번 당하고 고소를 한 번 당했는데 뭐 우리 방송에도 이제 가끔씩 나오시는 분들이시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곽상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습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가 국회의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가족을 스토킹하는 셈이라고 호소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 지금 그 문준영 씨 관련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뭐 지원을 받았다, 특혜 지원을 받았다, 근거는 없고 서울문화재단에서도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개 쓰레기 같은 말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정서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뭐 진영을 떠나서 딱 보면 야 해도 너무하네 이런 프레임이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제주도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인께서 경상도 말씀을 하시는데 요게 나오니까 딱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쟤 진짜 사투리 흉내가 잘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다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기관으로서 어떻든 간에 권력 있는데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까 고민하면서 법안을 만들고 하는 뭐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매일 어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시는 것인지 계속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일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열혈 청년들 정의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우리 곽상도 의원을 고소고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요, 그 기자회견문을 제가 열어보고 있는데 제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일단 명예훼손이에요. 제1야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통령 가족 구성원 전원에 대해 돌아가며 폭로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일 뿐 아니라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를 상습적으로 훼손하는 범죄행위다. 이게 첫 번째고, 개인정보법 위반. 피고발인 곽상도는 2019년 1월 2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군이 다니던 학교에 실명이 나오는 학적 서류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1월 2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는 서모군이 재학 중인 태국 소재 학교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일련의 행위들은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거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허위사실 공표를 해가지고 지금 2020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계속 선거에 유리하게 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당했고요. 요거는 이제 사세행위 고발을 한 건이고, 또 한 건은 잠깐만요. 여기 있다. 또 한 건은 문다혜 씨가,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아들 특혜 진료 의혹을 제기한 또 곽상도를 또 고소합니다. 최근에 그 지난해 12월 문다혜 씨 아들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특혜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 곽상도는 자신의 SNS에 아들 서모군이 2020년 5월 중순 경호원과 함께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여기 지금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뭐 자가격리 기간 안 지키고 바로 뭐 병원에 갔다 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고소고발 당해서 한번 콩밥을 드셔봐야. 그리고 또 면책특권 범위 밖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래서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게 면책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 면책특권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뭐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던지기 식으로 본인이,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아닌 것만 갖다가 꾸미기 제목 장사하듯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말고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로 한번 맛배기가 아니라 진정하게 한번 당해봐야 된다. 해서 아예 그냥 뭐 집행유예든 뭐든 나와가지고 박탈당하면서 해야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곽상도가 이런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건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지역과 대구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수록 나의 인기는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는 역으로 보면은 대구라는 지역 혹은 지역구 내에 건전한 비판 세력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발언해도 나는 국회의원을 즉 공직을 그러게. 지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 출신한 데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결국 검찰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후배인데 그 누가 나를 단죄하겠느냐. 그래서 그 강기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비리가 있는데 지금 수도 없이 비리가 많습니다. 실은 강기훈은 그중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공직에서 물러나고도 남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 곽상도를 계속 이렇게 공직으로 보내는 이거는 지역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게. 방송 내용 좀 정정 좀 할게요. 아까 그 판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들 면접 봤다는 사람은 임성근이 아니고 탄핵 같이 그 짓거리 했던 이동근이랍니다. 이동근. 이동근이 그렇게 퇴직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근이 자기 판사 사무실에서 자기 법무법인 변호사 면접을 봤다는 설이 있죠? 정정을 해드릴게요. 네. 성근이 형 미안해. 뭐 그놈이겠지만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곽상도 같은 국회의원들이 사실 정치를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건 맞거든요. 큰 대의를 보더라도 곽상도는 김학이라든지 이런 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 출신이잖아요. 자기 자신들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문준용 씨 관련해서도 서울문화재단에 뭐 예술가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현직 대통령 아들이 1,400만 원 지원받겠다고 지원 서류 쓰는 나라가 정상이에요. 근데 걔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대통령 아들이니까 특별히 지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외손자에 대해서도 뭐 진료 순서가 있는데 새치기했다는 식으로 마인드 바꾸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문제를 좀 언론들이 깊이 있게 좀 취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재정적인 보조를 받으려면 서류가 특히 그 문준용 씨가 아마 그 작성해서 제출했을 서류는 최소한 그 양식만 1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단 4줄 그냥 보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텍스트 메시지 보내듯이 4줄 보내서 1,400만 원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일종의 바보입니다. 전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문준용 씨가 1,4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선진화된 하나의 잣대다. 왜냐면 옛날 같으면 대통령 자제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1,400만 원은 옆에 있는 사람이 찔러줘도 그냥 하루에 1,4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단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문단 씨가 태국으로 갔을 때 야, 대통령 자녀 중에 이렇게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나라로 와서 유학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문다혜 씨가 정말로 돈이 있고 남편이 뭐 이상한 경로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 기르려면 싱가포르 가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갔을 겁니다. 그래서 태국에 거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다혜 씨의 그 청렴성을 저는 그 간접적으로 증명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통령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란 자가 얘가 무슨 법을 만드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데 아니 의혹이 있다면 의혹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막 흔들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서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지원 신청서 내용이 20페이지짜리가 있는데 그걸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 사실 확인서가 4줄짜리란 이유만으로 다른 지원자들은 빽빽히 썼는데도 지원 못 받았다고 가짜로 사실은 지원하는 것에는 피해 사실 확인서는 전혀 거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얘는 의도 자체가 국회의원이지만 하는 짓은 일배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죠. 일배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그리고 아까 그 자녀에 대해서 문다혜 씨 자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누출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같이 그 북한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맨날 북한에 뭐 끌려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해외에서 간첩들이 활동한다.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의 그 자녀 혹은 손자가 위치가 노출된다는 것 자체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자제해야 됩니다. 곽상도라고 하는 정치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국회에서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면 이런 정치인들이요. 자기 지역구에서 뽑힐 수 있는데 언젠가는 지역구에서 버립니다. 야, 우리 곽상도 의원 문재인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잘한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런 극우 성향의 가짜뉴스 전문 이런 정치인들은 나중에 당에서는요 이게 큰 부담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뽑히기 전에 공천 배제되는 경우도 꽤 생기거든요. 왜냐 곽상도가 아니라도 그죠. 뽑히는데 그럼 곽상도 같은 애들이 어떤 근거를 갖고 막 문 대통령 가족을 공격했다면 그나마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가짜뉴스 허위사실 이런 걸로 공격을 해가지고 자꾸 당에 부담이 되는 타이밍에는 버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는 쥐뿔도 몰라. 저는 이게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진 않지만 곽상도 의원은 왠지 실물을 보지를 못했는데 화면으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나 비호감이에요. 저만 음습하죠. 예, 약간 느낌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네요. 저는 그냥 보면서도 딱 뭔가 이게 완전 비호감 뭔가 좀 이렇게 좀 거부감?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냥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샹도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강덕이 억울하겠어요. 수도권이어서 다 떨어졌잖아 그런 사람들은. 곽상도 대구 지역구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외국 솔직히 말해서 막대기만 꽂아놔도 당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국회의원이 당선돼가지고 가짜뉴스로 저랑 경선했던 분도 방송에 안 나와갖고 상대방이 막대기 세워놓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진짜요? 근데 미스터리도 그 방송에 안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 동네는 막대기로 먹어도 된다 토론 이러면서. 프로그램에? 네, 토론 프로그램에 안 나오셔가지고 막대기를 진짜? 했으니까. 미스터리 상직 예, 미스터 상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막대기가 그분을 상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상직적인 인물이네요. 막대기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곽상도 여기까지 고소고발 한 칸씩 빵빵. 제대로 이게 효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